옛날 어느 왕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죽게 됩니다.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은 당연히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왕비는 죽기 전에 아무리 햇볕에 쬐어도 시꺼멓게 타지 않는 딸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왕은 백설공주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크면 마음에 그늘이 생길까봐 백설공주를 돌봐줄 새아기를 맞이합니다. 비록 전처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또 장가를 가지만 우리는 왕을 믿어야 합니다. 왕이 생리정욕구 때문에 여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백설공주에게 따뜻함을 주기 위해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였다고. 만약 전처가 죽지 않았다면 왕은 여전히 전처를 매우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왕은 전처가 죽자마자 기가 엄청 세 보이는 언니를 왕비로 맞이했어요. 사실 저는 왕이 이 언니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화이므로 우리는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왕에게도 새아내가 생기고 백설공주에게도 새엄마가 생기게 됩니다. 마침 새 왕비에겐 마법의 거울이 있습니다. 마법의 거울은 어떤 문제를 물어봐도 정확하게 대답해줍니다. 왕비는 매일 거울에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아니, 왕비는 마법의 거울로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번호나 내일 당장 오를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 물어볼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최고라면 금이 나오는 땅, 아니면 지금 사두면 나중에 배로 되는 땅이라든지. 어쨌든 어느 날 거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이고 왕비는 두 번째로 이쁘다고 하는데 왕비는 열받아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비는 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양딸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왕비의 행동과 심리, 그리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왕비는 심각한 정신병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비는 동물만 죽여본 사냥꾼을 불러서 공주를 죽이라고 하지만 사냥꾼은 공주를 숲으로 도망가게 하고 사슴의 간을 가져가서 왕비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인일에는 사냥꾼보다는 전문킬러를 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목숨이 돈뭉치로만 보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두운 밤까지 숲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집안에는 7개의 작은 침대가 있었죠. 백설공주는 너무 피곤해서 바로 뻗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의 오두막집이면 보통 사이코가 주인이고 백설공주는 강간사당하거나 전기톱으로 시체가 분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 속에서 이런 무서운 현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깬 후 백설공주가 거실에 오자마자 7 난쟁이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하며 서로를 소개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한편 왕비는 거울에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여전히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그냥 이쯤 되면 거울의 이상형이 백설공주인 거 아닌가? 화가 난 왕비는 독사과를 만들어서 사과장수 할머니로 면장의 백설공주를 찾아갑니다. 공주는 사과를 먹고 쓰러지는데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려보려고 하지도 않고 관에 쳐넣습니다. 그때 이웃나라 왕자가 그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왕자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공주를 상대로 키스를 갈기자 백설공주의 입에서 사과 조각이 튀어나오고 공주는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공주가 살아나서 놀란 왕자, 그리고 왕자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공주. 이렇게 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